유시민 작가의 오늘 발언 너무 속 시원합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입니다. 관련해 주요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말끔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지만 예. 그게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구자는 1800년 이후에 예. 주요 국가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 중에 실패한 게 거의 없다고, 거의 100이면 99 정도는 다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거든요. 이 사례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없죠. 이런 네. 사건은.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다가 셀프 쿠데타를 했다가 예. 실패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그 권력자들이 모든 국가기관에 다 있잖아요. 예. 공범이 사방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끔하게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만하면 잘 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작가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좀 마음에 어떤 약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심을 보통 물의 비유를 많이 예. 하는데요. 군주민수라고 그래서 이제 권력은 배고 민심은 물이고, 그래서 민심이 화가 나면 배를 엎어버릴 수 있다. 이게 예. 옛날 중국 고대 때부터 많이 쓰던 예. 비유인데, 그게 민심은 중력 같아요. 민심이 한번 아래로 내려누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는 그 권력이 없습니다. 근데 잠시 보둥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위에서 물 떨어질 때 뭐 옛날에 쓰던 그릇들이 이렇게 받치고 예. 있으니까 얼른 안 떨어지는 것 같죠. 좀 지나면 그 다 차서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여서 저는 이만하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더 좀 참담한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질질 끄냐 그런 것보다 예.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속살이랄까요? 예. 그런 걸 본 게 많아요. 예. 근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다. 예.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몇 개 있어요, 사실. 예. 그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속살이 드러난 걸 보면 왜 이게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예. 금방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첫 번째는 예. 폭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그거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거를 이제 정치학에서는 극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존의 규칙이거든요. 예. 인간이 오랜 문명사를 통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들과 집단이 어떻게 서로 죽이지 않고 공존할 거냐. 예.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제도가 이 민주주의 제도예요. 예. 이겼다 졌다 서로서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정말 같이 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저런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좀 그쪽을 따라주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예.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대를 말살하지 않고 게임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예. 이 룰을 깨버리려고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거를 별 문제 없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 가세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실제로 사회를 그렇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예. 몰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역사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25%나 되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무섭고요. 거꾸로 말하면 예. 75%는 거기 동의 안 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5%나 된다는 것이 끔찍하지만 예.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한 희망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 유 작가님 딴 때보다 굉장히 낙관적이 되셨습니다. 항상 저보다 더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어요.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거는 예. 소위 잘난 사람들이요. 뭐 그렇습니다. 엘리트라고도 예. 하고 뭐 사회지도청이라는 건방진 말도 예. 쓰고, 그 보면 이제 내각의 장관들, 예. 뭐 대통령 포함해가 국무총리 장관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뭐 검사들 사법시험 예. 합격해서,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 경찰 최고위층이요.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것이 헌법에 맞는지, 그리고 포고령 1호가 나왔으면 그것이 계엄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검색의 시대입니다. 예. 그냥 전문 찾아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헌법에 딱 찾아보면 이거 위헌 계엄이거든요. 예. 금방 알 수 있고요. 예. 계엄법의 앞부분 앞단만 찾아봐도 예.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이거 위헌입니다. 헌법 몇 조 위반입니다. 네. 계엄법 위반입니다.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네. 계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 중이면 국회의장한테 국회를 열어서 심의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엘리트한 어느 사람이요? 한 사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있는 헌법 조항에 대통령 행위를 견져보고 예.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예. 이러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뭐 해외 신용도가 어떻게 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뭐 외교가 어찌 됩니다. 그런 헛소리들 했다고 예. 그러고요.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대통령님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위법한 포고령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단 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마음이 되게 흐뭇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령관들 12.12 내란 다 있었기 때문에 네. 군이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헌 위법이라는 거 다 알아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국힘당 소위 집권 여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국회의원 수십 명이 오늘 관저에 그렇습니다. 앞에 가 있습니다. 40명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엘리트 또는 사회 지도층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예. 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형편없고 예. 정서적으로 나약하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겁한지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드러났어요. 예. 12.12 때도 장태환 사령관이 이런 분들 저항했던 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어둡다. 예. 만약 지금 윤 정권에서 발탁했던 그 사람들만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암담합니다. 이게 예. 뭐 윤석열 씨를 빨리 못 잡아오는 게 암담한 게 예. 아니고요. 이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암담해요. 네, 공감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결국 우리 민주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결국 또 발목을 잡는데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최상목의 행보를 적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막가는 상황을 보면 경호처장 파면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 경찰, 경호처 등에 대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려 불완전한 대행 체제가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재 대통령 탄핵이 굴러가도록 한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단이었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인수위 때부터 키워줘 장관을 시켜준 사석에서는 상무가라고 부른다는 서울법대 3년 선배인 윤두창에게도 미안할 것입니다. 비겁합니다. 어차피 최상목은 이후 더 이상의 공직을 하긴 힘듭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국민의 녹을 받아온 자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오른 자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직에서 무엇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친숙했던 이들로부터 비판받을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끝은 윤두창처럼 아주 비참할 것이란 말씀을 여러분들께 대신 전달드리며 오늘 말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